네, 안녕하세요. 한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이 MPIS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할 소재가 좀 자꾸 떨어져 가네요. 자꾸 떨어져 가는데 보안의 이슈는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매년 새로운 보안의 이슈들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자료 제목이 의료장비 보안 취약점 분석을 위한 POC 사례인데요. 요즘 최근에 IT 트렌드가 IT 보안에서 이제 OT 보안, IoT 보안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도 이 OT 보안에 관련돼서 굉장히 요즘 뭐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의료장비 보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딴 이유는 사실은 의료장비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의료장비들을 보면 이거 옛날에 의료장비는 그냥 다 기계식이었잖아요. 기계식이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그러한 장비였는데 최근에 의료장비를 보게 되면 이게 의료장비의 기계식 의료장비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센서 하나 달아놓고 그 센서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검사 결과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면 의료장비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고요. 그래서 병원에 보게 되면 IT 부서가 있고 의료장비 부서가 있는데 최근에 의료장비 부서가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도입하는 장비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까보면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고 또 최근에 나오는 또 트렌드 중 하나는 그 컴퓨터에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이 탑재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 로컬에 있는 그 알고리즘 솔루션을 운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버겁고.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우드로 올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료 장비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환자한테 획득해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 있는 IT 자원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다시 병원으로 데이터를 쏴줍니다. 이렇게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공팀이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공팀들이 계속 저희 부서를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안의 이슈도 있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관리해왔던 전통적인 의료 장비를 수리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패턴에서 지나서 이제 IT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게 뭐 또 병원 밖으로 나가고 결과가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나의 솔루션이지 의료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 최근에 나오는 의료 장비들이 그 기계식에서 이게 다 전자식 컴퓨터로 다 바뀌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의료장비 보안 취약점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딱 뽑아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OT라고 타이틀을 뽑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의료장비라고 타이틀 딱 뽑으면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POC를 딱 해보니까 그냥 이 특정한 의료장비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의료 장비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취약점 위주로 자료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료 장비라고 특별하게 의료 장비 보안이라고 볼 게 아니다. 의료 장비는 그냥 컴퓨터로 보고 컴퓨터에 해당하는 취약점 점검을 하고 네트워크상에서 보안할 거 보안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결코 의료 장비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POC 배경을 뭐 이미 설명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두 가지 POC를 했습니다. 하나는 방화벽에서 이 의료 장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취약점 점검을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POC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보안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트워크상에 들어가는 트래픽을 분석해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취약점을 확인하는 건데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이 IT
장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트래픽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라고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 어떤 게 있다 하는 것들, 그런 솔루션 두 가지의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POC 자료를 보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능을 설명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의 자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C 배경은 병원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조사했고, 첫 번째는 방화벽에 있는 거는 백번 밑에 붙였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특정 구역만, 의료 장비들이 많이 있는 특정 구역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벽은 IT 의료 장비를 포함한 IT 위주로 자산을 검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은 병원 전체에 있는 IoT 장비를 전체 대상으로 자산을 인식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자산의 가시화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의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통신 현황을 분석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요. 자산의 가시화라는 의미는 IT 부서에서 발주한 그 장비 목록은 전부 자산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등록하고 그 IP를 부여하고 뭐 맥 어드레스를 다 취득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자산관리 솔루션에서 자산을 다 관리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장비가 병원에 들어오기 이제 막 들어오는데 의료 장비는 IT 부서에서 발주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의공팀에서 이제 발주를 내잖아요. 발주를 내서 그냥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IP가 필요하면 저희가 IP 부여하는 정도,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방화벽에서 설정을 좀 바꿔준다거나 이런 역할만 해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공팀과 사용자 부서에서 의료 장비를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의료 장비에 있는 PC들이 자산관리 IT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네트워크는 같이 쓰죠. 네트워크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이게 의료 장비에 있는 컴퓨터인데 자산을 의공팀에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고, IT 부서의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보수 다 계약을 맺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의공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유지보수가 장비 위주의 기계식 장비 위주의 유지보수를 맺지, 거기 있는 IT의 어떤 솔루션이 있고 세세하게 유지보수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약간 그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의공팀에서도 그런 보안이 좀 많이 인식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POC 목적 목적은 자산 식별입니다. 그래서 IT 자산뿐만이 아니라 의공팀에서 네트워크 사용하는 자산들을 전부 다 가시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 현황 분석입니다. 이 MPIS 세미나가 되게 보안에 관련된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을 이용한 POC인데요. 이거 저희 병원은 이 P사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비싼 제품이다 하는 인식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 병원이 돈이 많아서 뭐 비싼 제품 쓰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이 P사가 이 앞에 부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사의 IOMT 시큐리티라는 라이센스를 탑재해서 이 POC를 사용을 했고요. 기간은 3월 6일에서 29일 약 23일간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지하청약 11개 대역에 대한 그 IoT, non IoT 디바이스를 전부 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그 데이터 획득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자산을 인식한 거는 지하층에 있는 장비만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IP 여기에 그 IT나 보안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분들도 와 계시죠. 예, 그래서 좀 IT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IT 대역이라는 거는 그 IP 중에서 C 클래스를 그룹핑한 겁니다. 그룹핑해서 특정 부서는 특정 IP 대역을 주고 특정 부서는 특정 그 그룹핑을 이렇게 하는 게 약 한 11개로 IP 대역을 나누는 거고요. 그 11개가 대부분이 그 의료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를 하나의 대역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IP 어드레스만 봐도 이게 어떤 위치고 어떤 장비라는 거를 저희들이 그 약속된 IP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IP 담당자들은 IP만 봐도 이게 어디에 어떤 장비라는 걸 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목적은 뭐냐면 의공팀 의료 장비들에서 들어오는 이 제품들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IT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POC하는 대상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자산들을 전부 다 인식하고자 자산을 식별화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각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국책 연구 과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연구 과제 많이 하면 대부분이 데이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특정 서버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뭐 서버 하나 사고, 뭐 나스 같은 장비 하나 사고, 이 나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 IP 대역대도 저희가 줘야 되고, 또 검사실과 연구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병원은 타 병원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 전체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망분리는 뭐 앞으로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워낙 그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에 있으면 보안의 취약점이 계속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망분리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상급 종합병원은 ISMS 인증을 다 받잖아요. ISMS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서버실, 개발실, 그다음에 인사팀의 홈피 관리하는 친구, 홍보팀에서 홈피 관리하는 친구, 인사정보 관리하는 친구들이 인증 범위 대상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망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망분리는 저희 병원은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서버들은 대부분 망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망분리는 원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망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화벽단에서 그 장비들이 있는 구간까지는 물리적 망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방화벽 안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서버팜 안까지는 논리적 망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망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료 장비들을 망분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OS들이 굉장히 오래전 이미 서비스 아웃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패치 안 되죠. 그다음에 백신 프로그램도 탑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망분리 대상 첫 번째가 망분리 대상 안에 들어갈 장비들이 의료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가 개발실이나 ISMS 인증 범위 안에 있는 쪽 망분리가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가 망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망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의료 장비도 망분리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거의 1년 됐습니다. 1년 되면서 계속 망분리를 계속 그 안에 넣고 망분리 영역 안에 의료 장비 계속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작업하면 의사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굉장히 편하죠. 자기가 특정 구역에다가 서버와 나스 같은 디스크 하나 갖다 놓으면 어디든지 다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뭐 연구실에서 가서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러기를 원하죠. 예. 근데 그거를 깨줘야 됩니다. 모든 보안에 적은 의사입니다. 의사. 보안의 룰도 의사가 승인하지만 그 룰을 깨는 게 다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보안의 홀입니다. 홀. 돈 많이 들어서 보안 솔루션 사잖아요. 예, 그거를 다 깨는 사람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시소가 상급 자산의 5천억 이상이면은 겸직 금지로 해놓잖아요. 그래서 IT 전문가를 시소를 해놓는데 그 시소들이 취약점이 뭐냐면 의사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겸임을 허용한 병원, 저희 같은 병원은 이제 겸임이 허용이 되죠. 우리 자산이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소를 진료부원장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진료부원장을 통해서 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 좀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백그라운드 파워인데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백그라운드 파워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현실적으로 좀 그런 편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POC 하는 구성입니다. 그 보게 되면 여기 백본 스위치 밑에다가 로그를 수집하는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보이죠? 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방화벽 제품입니다. 방화벽에다가 여기 라이센스를 탑재하는 거죠. 병원 밖으로 나가는 방화벽에다가 이 라이센스를 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나가는 의료 장비도 검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는 의료 장비 망분리 해놨기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가서 하는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원내 안에다가 이 로고를 수집하는 장비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11개의 VLAN 내에 있는 디바이스를 전부 다 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은 예외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P사의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약 29일 동안 저희가 그 네트워크 자료를 쭉 해서 착 보니까 총 992개의 디바이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 솔루션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자세히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마다 자산을 인식하는 그 룰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P사의 자산을 인식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보니까 992개였고요.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가 116개였습니다. 116개의 IoT 디바이스. 대부분 이 안에 의료 장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4개의 알러트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총 36개의 취약점이 발생됐다 하는 것들을 이 화면에 좀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기가 1개 있었다 하면 이런 거고, 또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유출 및 원격 접근의 위험을 가진 디바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초기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저희 자산을 인식한 디바이스가 총 999개인데요. 이거를 999개의 자산을 딱 보니까 그냥 IT 장비가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59. 생각보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메디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료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가 37개 의료 장비를 이 솔루션에서 자산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IoT 장비들, 산업군 IT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전통적인 IT 디바이스와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자산의 종류는 한 6개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메디컬 디바이스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리스트 쭉 보게 되면 뭐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비들도 있었다. 그다음에 액티브 앤 인 유즈 장비도 있었다 하는 것을 현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메디컬 디바이스의 종류를 또 한번 탑다운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사의 이 솔루션이 좀 좋은 거는 이렇게 가시화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씩 찾아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식한 그 메디컬 디바이스는 다이콘 워크스테이션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의료 초음파 기기, 혈압기, 심전도기, MRI 기기, 혈액 분석기, 혈액 검사, 방사능 단축 촬영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럿이 발생을 했는데 3개의 알럿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을 조사를 해보면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 접속이 발생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떤 이 장비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정보 이 자산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고 이 목적지가 어디였다. 이 목적지를 가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권고 조치는 해당 기기들에 대한 지정된 웹사이트들에 대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방어벽 정책을 업데이트해.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불특정한 사이트를 접근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갈 수 있는 IP만 방어벽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두 번째는 취약점입니다. 취약점이 10개의 취약점이 다 발생을 했고요. 취약점을 발생해서 보니까 어떤 공고를 내릴 수 있느냐 보면 의료장비가 의료장비가 사용하는 OS들이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특정 장비는 빨리 패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해당하는 파일 서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혈액 분석기에서 이런 취약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많은 취약점이 나오는 것들은 OS였습니다. OS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의료장비 OS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들 이렇게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통신 현황 분석 솔루션을 이용한 POC인데 이 POC는 노좀이라는 N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45일 동안 저희가 POC를 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을 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어디에 했냐? 백본에 붙였습니다. 백본에 2개를 붙여서 그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의료 장비에는 저 망분리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망분리 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이 데이터 취득할 수 있는 장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백본에 2개 붙였고 의료 장비에 붙였고 3개 붙여서 데이터를 취득을 했더니 자산이 약 3,000개의 자산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그 방화벽 제품에서는 자산이 약 1,000개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자산이 한 3,000개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이 차이 나는 거는 장비별 솔루션별로 장비를 인식하는 룰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IoT 카메라까지 IP가 달려 있는 카메라까지 전부 다 잡았다는 거고요. 이거를 쭉 해보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제일 많았고요. 의료 장비는 한 69개의 의료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대역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지하 1층 중에서 의료 장비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층에서도 의료 장비가 있는 부분 이렇게 그냥 만 해봤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쭉 해보니까 OS가 어떤 OS를 사용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보게 되면 윈도우 11을 저희가 웰에서 대부분의 윈도우 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 OS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뭐 XP도 있고요, 7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못 해주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전에 그 노드라는 거는 특정 IP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생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냥 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구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구은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보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탁 까보면 이렇게 군들이 형성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 이 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역시 지역적으로 그 사용하는 IP 대역 쪽으로 군이 형성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한 13개의 위험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상증후군가 12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 위험군을 보니까 디도스도 있고 랜섬웨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암호화되지도 않은 비밀번호도 발생하게 됐고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것도 있었다. 이상기후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링크,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인데 이 솔루션은 중복된 트래픽으로 인식해서 이상징후로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알지만 오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탐으로 볼 게 아니고 잘 살펴보면 이게 정상적인 행위다 이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트래픽이 더 발생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주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OS 보안 취약점 현황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XP, 7, 8 이렇게 OS의 분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한 장비에서 랜섬웨어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근의 네트워크에다가 트래픽을 막 보내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게 되면 랜섬웨어 감염돼야 되는데 이게 방어벽에서 적절하게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MB 쪽으로 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다 차단은 되지만 트래픽은 발생하고 있던 케이스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IP에서 다른 IP로 커넥션이 트래픽이 발생한 케이스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장비들은 자산을 식별하고 가시화할 수 있고 오래된 OS를 찾을 수 있었고 보안 취약점과 위험 및 그 이상 징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권고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병원에서는 자산 식별을 해야 된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자산 식별이 꼭 필요하다. IT 부서는 IT 부서만 하고 의공은 의료 장비 자산만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료 장비 하는 부서와 IT 부서가 이제 같은 조직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통신 토폴로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특별하게 또 군집이 하나 생기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사가 서버 갖다 놓고 중계해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솔루션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 자산 관리하는 등록된 정보가 있는데 그 등록된 정보와 이런 솔루션들이 자산을 인식한 정보를 인터페이스해서 인터페이스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장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과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런 모니터링 조직이 없죠. 비용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가 소유된 자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에 어떤 자산들이 네트워크를 쓰는지를 보고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자산을 관리 도중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그때그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좀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트래픽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보안의 취약점을 찾을 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있다가 로고 보고 찾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조직과 사람 비용과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